안녕하세요. 오늘도 누워서 문학작품 한 편 살펴보죠. 주요섭님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 지금 시작합니다. 이 소설은 화자의 자기소개 및 가족 소개로 시작되죠. 박옥희라는 6세 여아가 작중 화자고요. 일찍이 혼자 되신 24세 어머니가 계시고 중학교 다니는 외삼촌이 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한 지 1년 만에 오키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죠. 오키의 친가는 어디 멀리 있고 어머니는 시집으로 가지 않고 외할머니 댁 옆집을 사서 부부가 살았었죠. 오키는 아버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오키 눈에는 참말로 훌륭한 얼굴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젠 볼 수 없죠. 책상 위에 있던 아버지 사진이 이젠 장롱 속에 들어가 있고 어머니가 가끔 몰래 꺼내 보시니까요. 아버지는 나름 재산을 남겨두시긴 했는데 그걸로는 충분치 않아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시죠. 아버지가 계시던 지금은 비어있는 사랑에는 중학생인 외삼촌이 지내고 있고요. 어느 날 오키가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큰 외삼촌이 낯선 남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더니 그 사람에게 인사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큰 외삼촌은 쭈뼛거리는 오키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인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이 오키 아버지의 옛 친구라고 소개도 하죠. 오키는 절을 하고는 앞마당으로 뛰어들어가요. 오키는 신이 납니다. 그 낯선 사람, 그러니까 아저씨가 마음에 들어요. 유학을 다녀온 아저씨는 오키네 동네 학교 교사로 왔는데 변변한 하숙집을 못 찾아서 오키네에 있기로 한 거예요. 아저씨에겐 좋은 환경이라 좋고 오키네에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좋고 뭐 그런 거였죠. 아저씨는 그림책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키가 사랑방에 들어가면 아저씨가 오키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들을 보여줘요. 가끔 과자도 주고요. 어느 날은 사랑에 들어갔는데 아저씨가 점심을 먹고 있었죠. 서로 좋아하는 반찬을 묻고 답하다가 둘 다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오키는 너무도 기뻐해요. 너무 신나서 어머니께 바로 달려가서 아저씨도 자기처럼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는 걸 알리죠. 그 뒤로 어머니는 달걀 장수가 오면 한꺼번에 10알도 사고 20알도 사고 막 그래요. 오키도 덕분에 삶은 달걀을 실컷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오키는 아저씨랑 함께 지내는 게 너무 좋은데 외삼촌은 별로인가 봐요. 아마도 사랑방에 들어갈 일이 있는 잔심부름은 죄다 외삼촌 몫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툴툴대기도 하죠. 어느 날은 외삼촌이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나가지 말고 아저씨를 기다리라 하십니다. 아저씨 오시면 밥상을 내가야 하니까요. 외삼촌은 아저씨가 제때 안 오는 게 영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요. 어머니는 사랑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외삼촌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고요. 그때 외삼촌은 요새 세상에 내외야 하냐며 직접 상 들고 사랑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 합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셔서 외삼촌에게 눈을 흘기십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풍금이라는 걸 보고 온 오키는 집에도 똑같이 생긴 게 있다는 걸 생각해내죠.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를 끌고 풍금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이거 풍금 맞냐고 한번 연주해 보라고 하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이건 오키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건데 아버지 죽고는 뚜껑도 열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려 합니다. 오키는 자주 사랑해 가죠. 어머니는 아저씨를 귀찮게 굴지 말라 하는데 사실은 아저씨가 오키를 귀찮게 하죠. 오키에게 눈은 아빠를, 코와 입은 어머니를 닮았다고 어머니도 오키처럼 예쁘지 않냐고 이런 질문을 해요. 오키는 그 질문에 우리 어머니를 아직 못 보셨냐며 어머니 보러 같이 가자며 아저씨를 잡아 끕니다. 아저씨는 몹시 당황해하며 지금은 분주하여 갈 수 없다고 하죠. 어머니는 오키가 아저씨를 너무 귀찮게 한다며 사랑에 못 가게 해요. 그런데 오키가 사랑에 몰래 가려다 들키면 꾸짖지 않고 오히려 머리를 빗어주고 따주고 새 조고리를 입히고 해서 예쁜 모습으로 갈 수 있게 해줍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어머니 허락을 받고 오키는 아저씨랑 손 붙잡고 뒷동산에 다녀왔죠. 다녀오는 길에 오키 친구를 만나죠. 오키 친구는 오키가 아빠랑 어디 갔다 온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오키는 아저씨가 정말 아버지였으면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빠 하고 불러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집에 다 와서 대문 앞에서 아저씨에게 난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면 좋겠다 하고 말했죠. 아저씨는 얼굴이 엄청 빨개져서 그런 소리 하면 못 쓴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저씨가 화가 난 줄 안 오키는 어머니께 안겨서 훌쩍훌쩍 웁니다.
왜 우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답도 못하고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니 오키와 어머니는 예배당에 가는 날이었죠. 오키는 아저씨께 어머니랑 예배당에 간다고 말해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오키가 눈을 뜨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저씨를 찾아보니 역시나 아저씨가 있는 겁니다.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죠. 아저씨는 화가 났나 봐요. 고개를 숙인 채 아는 체도 안 해요. 오키는 어머니께 아저씨가 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때부터 어머니도 화가 났나 봐요. 오키에게 그날 예배는 아주 젬병이었죠. 오키가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왔는데 그날은 늘 대문 앞에서 맞아주시던 어머니가 대문 앞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술이 났죠. 그래서 벽장 안에 숨죠. 한바탕 소동이 나죠. 오키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한참이 지난 후에야 오키를 벽장 안에서 찾고는 엄마는 오키 엉덩이를 대번 때려요. 오키도 울고 엄마도 울죠. 엄마는 오키 하나만 있으면 그뿐이라며 오키 하나만 바라보고 산다며 그 말을 반복하며 계속 울어요. 오키는 어머니가 꽃을 좋아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어머니 기분을 좋게 해드리고자 유치원 선생님 책상 위 꽃병에서 꽃을 2개 빼왔어요. 어머니께 드렸더니 어머니가 좋아하며 오키에게 묻죠. 어디서 났냐고. 근데 오키가 갑자기 유치원에서 가져왔다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저씨가 엄마 갖다 주라고 줬다는 거짓말을 해요. 어머니 얼굴이 빨개지고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죠. 이런 걸 받아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려요. 그리고 이 꽃 얘기는 아무한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타이르죠. 그리고 그 꽃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계셨죠. 시든 꽃잎을 말려 찬송가 갈피에 끼워두시고요. 어머니가 어느 날 풍금을 치죠. 오키는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요. 어머니는 노래도 불러요. 어머니는 풍금도 잘 치고 목소리도 너무 예뻐요. 하지만 풍금 소리도 노래 소리도 차차 가늘어지더니 결국 사르르 없어졌죠. 어머니는 나를 안고 눈물을 흘리시며 오키야, 난 너 하나면 그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는 아저씨가 오키에게 하얀 봉투를 주며 어머니께 갖다 드리라 해요. 지나간 달 밥값이라면서요. 그래서 오키는 어머니께 그 하얀 봉투를 갖다 드렸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고는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아주 초조해 하시죠. 그러다가 오키가 지나간 달 밥값이라더라 하니까 그때서야 안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봉투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지고 입술이 바르르 떨립니다. 네모로 접은 종이가 한 장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망설이시다가 종이를 펴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얼굴은 파래졌다가 빨개졌다 하시고 손은 종이가 부스럭거릴 정도로 와들와들 떨립니다. 오키는 잠이 들었다가 문득 깹니다. 어머니가 곁에 없어서였죠. 어머니는 장롱에 기대어 있었죠. 아버지 옷을 꺼내 보고 있던 모양이에요. 오키는 기도하고 자자고 해요.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이었죠.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부분을 못 넘어가요. 계속 반복해서 이 말을 해요. 답답해진 오키가 나머지는 자기가 하겠다며 그 다음 부분을 술술 외웁니다. 어머니는 기도문이 끝나고 한참 후에야 아멘 하고 속삭이죠. 오키가 보기에 요즘 어머니가 참 이상합니다. 어떤 때는 즐거워하며 풍금도 치고 찬송가도 부르는데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다가도 마지막에는 소리 없이 우시거든요. 그러면 오키도 따라서 울고 그러지요. 어느 일요일에 어머니가 오키를 부르시더니 아빠가 보고 싶냐고 물어요. 오키는 아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답하죠. 그런 오키에게 어머니는 오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을 뿐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새로 아빠가 또 생긴다면 그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일이라고 오키가 환양년의 딸이란 소리를 듣게 되고 시집도 좋은데 못 간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혼잣말인 듯 아닌 듯 드문드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는 어머니는 오키에게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물어요. 오키는 최선을 다해서 2팔을 쫙 벌려서 이만큼 하면서 답을 해줍니다. 그런 오키를 어머니는 꼭 껴안으면서 오키 하나면 그뿐이라고 다른 건 소용없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아주 꼭 껴안으면서 말이죠. 그날 저녁이었죠. 어머니는 저녁을 먹은 후에 오키를 불러 앉혀놓고 머리를 새로 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댕기를 들여줍니다. 오키가 어디 가느냐고 묻자 어머니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오키에게 하얀 손수건을 건네면서 아저씨께 드리고 오라고 했죠. 오키가 받아보니 손수건 안에는 종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죠. 오키는 보지 않고 그냥 아저씨께 가져다 줍니다. 아저씨는 방에 누워있다가 오키의 손수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걸 보자 벌떡 일어나요. 손수건을 받는 아저씨는 웃지 않아요. 예전에는 오키만 보면 빙그레 웃던 그 아저씨가요. 얼굴이 파래지고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며 손수건을 받아요. 어머니는 그날 밤 늦게까지 풍금을 춰요. 뭔가 슬프고 고즈넉한 느낌의 곡을 계속해서 연주하죠. 여러 날이 지났죠. 어느 날 오후 오키가 사랑에 가보니 아저씨가 짐을 싸느라 바빠요. 오키가 어디 가느냐 묻자 아저씨는 멀리 간다 해요. 언제 가냐 하자 오늘 간다 하죠. 갔다 언제 오냐 하는 질문에 아저씨는 답은 하지 않으시고 서랍에서 예쁜 인형을 하나 꺼내서 오키에게 주죠. 오키는 인형을 들고 어머니께 가서 아저씨가 왜 가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방학이 되었으니 아저씨는 아저씨 집으로 가는 거라고 하고요. 다시 오느냐는 질문에는 어머니도 답을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는 벽장에 가서 남은 달걀을 다 가져오라 해서 다 삶아요. 그리고 떠나는 아저씨가 착간에서 잡수시게 싸드리죠. 아저씨가 곧 떠나셨죠. 아저씨가 떠나고 나서 어머니는 오키에게 뒷동산에 바람 쐬러 가자고 해요. 오키는 좋아서 따라 나섰죠. 뒷동산에 올라선 어머니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예뻐 보였죠. 그때 저편에서 기차가 나타났어요. 기차는 정거장에 잠시 머물다가 금방 삑 소리를 내며 움직였죠. 그 기차가 산모퉁이 뒤로 사라질 때까지, 기차 연기가 모두 흩어져 없어질 때까지 어머니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바라봤죠.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풍금 뚜껑을 닫고 열쇠를 채우셨죠. 그리고 찬송가 갈피를 뒤져 예전에 오키에게 건네받은 그 꽃의 마른 꽃잎을 다 버리시고요. 매일 오는 달걀 장수 노파가 오자 어머니는 이제 달걀 먹는 사람이 여기 없어서 앞으로는 달걀을 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걸 듣고 오키는 달걀 좋아하는 자기가 있는데 왜 엄마는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하며 의아해합니다.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사랑과 봉건적 윤리관 사이에서 갈등하는 두 사람의 사랑과 이별을 그린 이 소설. 이 소설은 1935년 조광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